여러분, 제가 만약 2027년에 삼성전자가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를 다 제치고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잘 버는 기업이 될 겁니다라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에이, 국뽕이 너무 심하네. 삼성 요즘 하이닉스한테도 밀리는데 무슨 소리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건 제 내피셜이 아닙니다. 최근 여의도 증권가와 글로벌 IB들이 낸 리포트에서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아주 충격적이고도 놀라운 전망인데요. 오늘 저는 왜 삼성전자가 2027년에 글로벌 영업이익 1위를 찍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지금의 주가가 거품이 아니라 터무니없이 싼 가격인지 그 명확한 근거를 들이밀어 보겠습니다. 자, 최근 나온 보고서들을 보면 2027년 삼성전자의 예상 영업이익은 무려 317조 원인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요. 글로벌 빅테크 대장주인 알파벳이 약 210조 원, 지금 반도체 황태자인 SK 하이닉스가 약 225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가 2등, 3등을 압도적인 차이로 떠돌리고 전 세계 1등을 한다는 거죠. 도대체 반도체를 얼마나 팔길래 그런 숫자가 나오냐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핵심은 공급 부족입니다. 지금 AI 반도체 수요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폭발하고 있죠. 지금 당장 공장을 짓기 시작해도 장비를 넣고 수율 잡아서 제품 나오는데 빨라야 2년입니다. 즉 2027년까지 나올 물량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은 줄을 섰다는 뜻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부르는 게 값이 됩니다. 가격 결정권이 완전히 삼성전자에게 넘어오게 되는데요. 메모리 반도체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없어서 못 파는 희토류 같은 전략 자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 슈퍼사이클은 적어도 2027년까지는 꺾일 수가 없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까지 다 하는 종합기업입니다. AI가 확산하면 스마트폰도 AI로 바뀌고 디스플레이도 바뀌어야 되죠. 모든 사업부에서 낙수 효과가 터지는 구조를 가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1000조 원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께 PR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주가가 비싸다, 싸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절대적인 가격이 아니라 버는 돈 대비 얼마냐인 거 다들 아실 텐데요. 올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합산 영업이익이 430조 원이 넘을 거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혼자서 최소 200조 원 이상은 번다는 얘기가 되죠. 시가총액 1000조 원을 200조로 나눠보세요. PR이 얼마입니까? 고작 5배에서 7배 수준입니다. TSMC가 PER 20배를 넘게 받고 엔비디아가 30배, 40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 PER 7배다? 이건 저평가라는 말로도 부족한데요. 그냥 시장이 아직 이 회사의 진가를 제대로 반영조차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주가가 17만원대까지 급하게 올라온 것 같지만 실적을 대입해보면 여전히 바닥권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죠. 20만원, 30만원 간다는 얘기가 허황된 꿈이 아니라 지극히 수학적이고 합리적인 계산 결과라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삼성전자는 훨씬 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너스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파운드리인데, 그동안 삼성전자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게 바로 만년 적자인 파운드리였죠. 하지만 여러분,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2나노 공정 수율이 잡히면서 테슬라, 퀄컴 같은 거물급 고객들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파운드리가 정상화되는 순간 삼성전자는 단순한 메모리 회사가 아닙니다. 종합 반도체 회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될 테죠. TSMC처럼 PER 20배는 못 받아도 적어도 15배는 받아야 정상 아닙니까? 만약 파운드리 실적이 흑자로 돌아서고 시장 점유율을 회복한다면 지금의 주가 상승분은 예고편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재평가의 진짜 트리거는 여기서 터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지금 많이 오른 것 같으시죠? 하지만 2017년 글로벌 영업이익 1위라는 목표를 향해 이제 막 시동을 걸었을 뿐입니다. PER 7배 수준의 주식은 파는 게 절대 아니죠. 오히려 조정이 올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모아가야 하는 적금 같은 주식입니다. 단기적인 등락, 외국인의 선물 장난질에 휘둘려서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이제 허리춤에 왔을 뿐이고 삼성전자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도 않았다는 걸 명심하세요. 자, 여기까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직관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브리핑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자면 여러분, 물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이끌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수를 방어하고 외국인 수급을 받아주는 든든한 국가대표들이죠. 하지만 우리 계좌가 폭발적으로 불어나지 않는 이유는 이 안전함에만 취해 있어서입니다. 주식 투자의 정석은 분할인데 내 자산의 50%는 삼성전자 같은 대장주에 묻어두어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50%, 즉 우리 계좌의 앞자리를 바꿔주시는 공격수는 반드시 따로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 영상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바로 그 공격수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싶다면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이 돈을 쓰는 곳을 봐야 합니다. 그 해답은 흔히 말하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에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하필 소부장이어야 할까요? 주식시장에는 낙수효과라는 거역할 수 없는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HBM에 사활을 걸겠다, 파운드리에 50조 원을 쏟겠다라고 발표하죠. 자, 그럼 그 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공장을 짓고 장비를 사들이고 소재를 채워 넣는 데 쓰입니다. 즉, 삼성전자가 쓰는 돈은 곧 소부장 기업들의 매출이 된다는 건데요. 삼성전자의 매출이 10% 늘어나는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덩치가 너무 크니까요. 하지만 시가총액 5천억, 1조짜리 장비 회사는 어떻습니까? 삼성전자가 장비 발주 딱 한 번만 제대로 넣으면 그 회사의 1년치 매출이 한 방에 찍힙니다. 영업이익이 2배, 3배 폭증한다는 건데요. 이게 바로 영업 레버리지입니다. 과거 한미 반도체가 SK 하이닉스 덕분에 10배를 갔듯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의 선택을 받은 제2의 한미 반도체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2016년인 지금 삼성전자가 대체 불가능할 정도로 의존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 제가 밤새워 리포트를 뜯어본 결과 정답은 HBM4와 유리 기판 섹터에 있었습니다. 그냥 종목 이름만 듣지 마시고 왜 이 기업이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들으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 섹터 HBM4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이제 HBM은 누가 더 높이 더 얇게 쌓느냐의 싸움입니다. 칩을 12단, 16단까지 쌓아야 하는데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접착제를 바르고 칩을 붙일 때 찌꺼기가 남거나 열 때문에 칩이 휘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해결 못하면 불량품이 되는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구원투수가 바로 PSK 홀딩스입니다. 이 회사가 만드는 디스컴 장비는 칩을 붙이기 전에 표면의 찌꺼기를 완벽하게 제거해줍니다. 쉽게 말해 접착이 잘 되도록 청소를 해주는 건데 적층 단수가 높아질수록 이 장비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 압도적 1위이기도 한데요. 삼성이 HBM4로 가면 갈수록 PSK 홀딩스의 장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오테크닉스인데 웨이퍼가 종이자처럼 얇아지는데 이걸 예전처럼 물리적으로 칼날로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 깨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레이저 커팅인데 레이저로 칩에 손상을 주지 않고 정밀하게 잘라내는 기술, 그리고 열 처리를 해주는 어닐링 기술. 삼성전자가 HBM 수율을 잡기 위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파트너사가 바로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자, 두 번째 섹터 유리 기판인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게임 체인저입니다. 기존 플라스틱 기판은 열에 약해서 휘어지죠. 고성능 AI 칩을 못 버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사활을 걸고 유리로 바꾸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필 옵틱스를 주목해야 합니다. 유리는 딱딱해서 구멍을 뚫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깨지니까요. 필 옵틱스는 유리 기판에 미세한 구멍을 뚫는 TGV 장비를 세계 최초로 양산해서 삼성 전기에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유리 기판 시장이 열리면 가장 먼저 장비를 들이밀 수 있는 퍼스트 무버라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YC캠입니다. 유리 기판을 만들려면 특수 화학 소재가 필요로 합니다. 유리에 코팅을 입히고 깎아내는 특수 소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죠. 이미 시제품 평가가 진행 중이고 양산이 확장되면 소재 기업 특성상 마진율이 엄청나게 찍힐 겁니다. 자, 이 기업들은 단순한 테마주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차세대 로드맵 길목을 기술력으로 틀어지고 있는 톨게이트 같은 기업들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기업들 정말 좋은 기업들인데요. 하지만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기업들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담으라고 할 거였다면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계좌를 2배, 3배 바꿔줄 히든 종목은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공개할 이 종목, 놀랍게도 주식 경력 10년이 넘은 베테랑들도 놓치고 있는 종목이 됩니다. 심지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서 삼성이 공정을 업그레이드할 때마다 독점적으로 물량을 대고 있는 기업이 됩니다.
옛말에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하죠. 딱 그 꼴인데요. 사람들이 설마 이게 오르겠어 하고 무시할 때 이미 여의도 사모펀드와 스마트한 외국인들은 조용히 바닥에서 지분 매집을 끝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누군가 쓸어 담은 흔적이 너무나 명확한데요. 삼성전자의 HBM4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을 쥐고 있는 이 기업, 공시 하나만 뜨면 점 상한가로 문 닫고 날아갈 이 종목,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그 비밀을 풀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계좌를 붉게 물들여줄 제2의 한미 반도체가 될 히든 리포트, 지금부터 받으시는 방법 설명드릴 거니 집중해주세요. 우선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을 내려보시면 댓글창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링크로 삼성이라고 딱 2글자만 보내주세요. 남들이 다 아는 흔한 종목 말고 진짜 세력들이 매집 중인 이 히든 소부장 종목 분석 리포트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전부 자동 발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고 의심하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신청해서 정보를 받아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날아가는 차트를 보며 땅을 치고 후회하시겠죠. 기회는 준비하고 행동하는 자에게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종목 추천을 빌미로 시청자에게 금전 요구, 유료 리딩, 텔레gram 가입 등 불필요한 절차를 일체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사칭 사기만 꼭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게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딱 하나, 구독과 좋아요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 더 높이 날아오르는 소부장의 모습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8년까지 국내 주식시장은 날개를 달고, 아니 로켓처럼 솟구칠 거란 전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또다시 10년, 아니 20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는데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